70만 원 아르바이트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 겪었거나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처음 한 달은 교육기간이라서 시급이 좀 달라.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3개월치 급여 654만 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증거도 없고 통장엔 단 한 푼도 없는 22살 대학생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구의 한 카페. 민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생애 첫 아르바이트였거든요. 사장 김씨 48세는 환한 얼굴로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교육기간이니까 시급이 좀 낮아. 열심히 하면 정식으로 채용할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더 따질 수가 없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민주는 하루 8시간 주 5일을 뛰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 주문 받는 방법, 재고 정리, 마감 청소까지. 손님이 커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월 180만 원을 받는다는 기대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급여 명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장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직 교육기간이야. 좀 더 지켜봐야겠어. 민주는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민주는 이제 신입 직원을 직접 교육할 정도의 실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개강을 코앞에 둔 9월 초 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일한 급여 정산해 주세요. 그 순간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 근로계약서 썼어? 교육생 신분으로 배우러 온 거지? 직원이 아니잖아.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여기서 일했다는 거.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는데 주말도 반납했는데 근로계약서 단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게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를 눌렀고 상담원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 입은 사진, 출퇴근 시간이 찍힌 카카오톡 대화, 동료 직원의 증언,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2023년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88일간 근로한 임금 614만 원을 7일 이내 지급하라. 사장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 민주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준이 그 카페에서 일한 건 근로였을까요? 교육이었을까요? 이 한 가지 질문이 624만 원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정말로 직원이 아닌 걸까요? 그리고 사장이 마음대로 교육기간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 기간 동안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이건 비단 민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비슷한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민준의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민준은 3개월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사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손님 응대만 300건이 넘었고 재고 정리, 신입 교육, 마감 청소까지 했습니다. 지각하면 사장이 직접 전화를 했고 동료 직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게 교육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면 뭐가 노동이냐는 거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장이 안 써준 것이지 민준이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반면
사장 김 씨의 주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이 커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자원봉사처럼 나온 거예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 지급 약속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직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육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인턴이나 교육생 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을 일했다면 법은 그 사람을 근로자로 볼까요? 교육생으로 볼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준이 654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반대로 사장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 한번 눌러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법 감정과 실제 판사의 판단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4년 2월 16일 민주는 홀로 법정에 앉아 판결문 낭독을 기다렸습니다. 법원은 민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청구 금액 전액인 614만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서요.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노동을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민주는 사장의 지시를 받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으며 카페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근로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의 무급 근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교육기간을 설정해서 임금 지급을 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리고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민준이 아니라 사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결국 법원은 2023년 최저시급 9,000기본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88일치 임금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61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날부터 연 20%의 이자도 붙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동료와의 대화를 꼭 남겨두세요. 카카오톡 캡처 하나가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기간이라는 말로 임금을 주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실제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사장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고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챔참 50은 24시간 운영되니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실제 판사와 같은 결론을 내리셨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버딩미는 매주 여러분의 법 감정을 실제 판결과 비교해보는 공간입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준비 중인 분들 꼭 들려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